자, 세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와 회로 조립이 있는데, 자, 네트워크 부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부분인데, 자, 네트워크 케이블 제작 및 네트워크 구성에서 시험 시간은 1시간 45분이 될 거고요. 어떻게 해요? 이과제이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한 시간이 이렇게 아마 주어질 겁니다. 25분, 55분, 25분. 자, 근데 첫 번째는 자, UTP 케이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제시된 네트워크 구성에 맞춰 랜 케이블 3개를 제작해라 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3개 제작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로스와 다이렉트 케이블 식별한 토폴로지 유형이 다양해졌죠. 왜? 유형 1번, 2번, 3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작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C에서 스위치로 가는 구간은 다이렉트 케이블이었고, 스위치에서 라우터 가는 구간도 다이렉트 케이블이에요. 근데 라우터하고 서버나 PC하고 바로 닿는 부분은 우리 크로스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폴로지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그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어떻게 해요? 만약 감독관이 딱 토폴로지가 다 다이렉트예요. 그러면 자, 다이렉트를 만드시는데 568A 타입으로 만드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전부 다 568A 타입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빨리빨리 캐치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수업 때도 마찬가지. 앞에서 막 죽어라고 막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설명 듣고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설명을 듣고 할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근데 자꾸 설명 듣고 하세요 하는데 뭐하고 계세요? 시험장 가서도 케이블 앞에 주니까 꼼지락꼼지락 막 만지고 계세요. 그럼 감독관님 뭐라 그래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만지시면 안 됩니다. 막 얘기해요. 근데 뭐예요? 시험지 혼자 읽고 계세요. 감독관 얘기 들으셔야 된다고요. 얘는. 그래서 가시면은 감독관 얘기에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오시면은 제 얘기에 집중 좀 해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아무런 탈 없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 제작돼서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왜 그러느냐? 실제로 케이블을 만드시면 8가닥의 선이 있는데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 6번. 자, 이 4케이블이 통신에 사용되는 케이블인데요. 이 케이블 중에 하나라도 불량이 나면 여러분들 통신이 안 돼요. 그러면 케이블을 하나 잘못 만든 거 가지고 주느냐?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제가 공단에 가서 물어봤는데 자, 심선이 하나, 2개 불량일 경우에는 감점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폐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단 직원분들, 자, 여기까지 꼭 보시길 바랄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UTP 케이블 아예 못 박아주세요, 시험지에. 그러면 하나라도 틀리면 실격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1, 2, 3, 6번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잘못 집었을 경우에 다시 만들 수도 없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점 처리한다면서 네트워크 구성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케이블을 주든지 해야죠. 맞지 않나요? 아니, 감점 처리한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구성 시험은 못 보게 만들어요. 해봤자 실격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케이블이 불량이기 때문에 통신이 안 되니까. 빙이 안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어폐가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하고 뭐 대화하신 분 듣고 계시면 잘 들으세요.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해요? 감점 처리를 하실 거면 어떻게 해요? 케이블을 지급을 해주셔야죠. 네트워크 구성할 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UTP에서 아예 못 박아주세요. UTP 케이블에 하나라도 불량 나면 실격 처리하겠다. 단 제발 좀 RJ를 하나 내지 2개는 더 주세요. 왜? 사람인지라 처음에 잘못 집어서 실수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집어서 정상 양품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기능자 하시는 분들 RJ 못 집지 않아요. 다 집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집었다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실제로 현업에 하시는 분들도 찍다가 실수하시는데, 실수했을 때는 잘라서 다시 만들 수 있게 해주셔야죠. 무한대로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 2개 더 주시는 거 어렵지 않죠. 시간 안에 어차피 잘못 집으면 못 집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꼭 공단 관계자분들 보시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수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에 관련된 거 볼게요. 자, 네트워크에 이제 나오는 것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면을 주어질 건데 도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자, 인터페이스 번호를 작성해라 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번호를 작성해라 라고 하면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포트 번호 기입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 기입하란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표일을 참조해서 IP 식별 작업을 해서 도면 1의 7에서 9의 항목 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빈칸을 작성해라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IP 식별 작업하라고 했으니까 IP 서브네팅 하라는 얘기입니다. 서브네팅을 할 수 있게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네트워크 대역 하나를 주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4개로 쪼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4개가 아니라 30대의 PC를 사용할 수 있게 뭐 이렇게 분할해라. 30대 PC. 그러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서브네팅 할 수 있게 잘 받아들이셔가지고 전부 다 대역을 쪼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놨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빈칸을 작성해라. 결국은 빈칸 작성하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점수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들에 대한 점수가 있을 거니까 꼭 빈칸 정확히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3번에 PC12의 IP 주소와 게이트웨이를 설정합니다. 만약에 IP 식별 작업을 했으면 여러분들 IP는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4번을 보면 뭐 VLAN 뭐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상관없겠죠. 그래서 VLAN 몇 번을 생성해라 라고 하면 맞는 VLAN을 생성하는 거고요. 번호를 여러분들 스위치에 세팅하라는 얘기예요. VLAN. 자, 생성하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라. 비번호에 뭐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바꿔라. 그러면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VLAN 설정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도 어떻게 해요? VLAN에 IP 할당하고 게이트웨이 설정해라. IP랑 게이트웨이 넣으라는 얘기고.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도면 1과 표 1을 참조해서 어떻게 해요? 라우터의 이름과 IP도 설정하래요. 그러면 라우터에 들어가서 라우터 이름과 IP 넣으라는 얘기. 여기까지 지금 전부 다 기본 사항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시리얼 구간에 PPP 프로토콜을 써라. 우리 PPP 프로토콜을 가지고 통신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고요. 클럭 레이트 줘라. 어디에? 당연히 DC, DT가 잡혀 있을 거니까 DC에 넣으라는 얘기인데 아무데나 넣어도 아무데나 넣는 게 아니죠. 둘 다 넣어도 DC에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라우팅 설정 같은 경우는 OSPF 방식을 줬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리어 지정을 해줄 거고요. 프로세스 ID 넘버를 줄 겁니다. 이 넘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라우팅 설정을 하시는데 많이 보는 내용이죠. 사선 IP 구간은 어떻게 해요? 라우팅 선을 하지 마라. OSPF로 라우터 1과 라우터 2에 라우팅 테이블을 올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경로를 잡아줄 때 네트워크 사설 주소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PAT 설정을 하는데 자, PAT 설정의 문구를 잘 알아들으셔야죠. PC1이 라우터 1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주소를 사용해서 외부와 통신 글자가 살아났네요.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해라. 뭐 이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PC1이 라우터 1의 시리얼 인터페이스 주소를 사용해서 외부와 통신할 수 있게 해라. 자, PC1이 결국은 사설 IP가 되겠죠. PC1이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해라? 우리 망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내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고 밖으로 나갈 때는 가명을 쓰는 거야. 누구의 가명? 얘의 가명. 라우터 1의 시리얼 가명을 쓰고 나가서 놀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PAT까지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왜? 변경 전에도 PAT랑은 다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10번. VLAN 10번의 IP를 자, 1대1로 NAT를 하라고 했는데 자, 1대1 NAT를 하기 위해서 IP를 줍니다. 왜? 누구랑 매칭을 시켜야 될지를 얘기를 해주니까. 매칭 IP를 줬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 1대1 NAT, 우리 정적 NAT라고 합니다. 동적 NAT, 다이내믹 NAT가 아니라 스태틱 NAT라고 하는데 스태틱 NAT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VLAN 10번 IP가 밖으로 나갈 때 NAT에서 어떻게 해요? 이 IP로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PAT랑.
그래서 PAT의 NAT, 자 얘들은 크게 봤을 때 그냥 NAT예요. 그 속에 PAT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11번을 보면 자 스위치 1에서 PC2만 텔넷 이건 이제 텔넷 설정이 라우터에만 있던 게 스위치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왜? 스위치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고요. 자, 당연히 암호 줄 거고요. 암호는 절대 대소문자 구분, 특수문자 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당연한 문구이기 때문에 패스. 자, 12번 같은 경우 라우터 1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어떻게 해요? 시스로그 지금 설정 얘기하는 건데, 자, 시스로그 서버는 PC2에 설치된 3C 데모를 사용합니다. 결국은 만약에 PC2가 있든 서버가 있든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서버를 갖다 놓지 않겠죠? 그럼 PC를 갖다 놓을 건데 이 PC를 어떻게 해요? 서버 형태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C2를 서버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시스로그를 그쪽에 저장을 해라, 보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우터 1에서 발생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내라는 얘기고, 자, 라우터 2에 발생되는 걸 보내라고 해도 똑같고요. 스위치에서 발생되는 시스로그를 뭐 저장해라, 이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보낼 건지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각 장비들의 러닝 컨피그를 PC2의 TFTP 서버로 전송해라 라고 했고, 자, 거기에 대한 파일명을 주어줬습니다. 어떻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위치와 라우터 1, 라우터 2. 왜? 우리가 세팅하는 것들은 세 개가 있잖아요. 스위치 해야죠, 라우터 1 해야죠, 라우터 2 해야죠.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또 3C 데몬을 사용해서 TFTP 서버로 잡아놓고 집어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들 백업에 대한 얘기예요. 구성정보 백업. 자, 간단한 이게 인류형에 관련된 대략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게 어떻게 해요? 실기 교재 속에 제가 넣어뒀습니다. 넣어뒀는데 여러분들 설명을 안 듣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거 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구간 명령어들 왜 넣는지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걔들 가지고 쏙쏙쏙 빼서 이게 왜 설정하는지 이런 것들을 캐치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 유형으로 넘어갔을 때, 자, 아까 봤던 1대1 NAT가 이 유형에서 나왔어. 그러면 IP 주소가 아마 바뀔 거고 뭐 다른 IP 주소를 바꿔서 나갈 수도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 세팅, 그런 것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 여기에 관련된 명령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풀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어떻게 해요? 주요 변경 내용이나 OT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만 이런 거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좀 전에 봤던 문제 토폴로지 1류형. 자, 도면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PC를 중심으로 해서 패치 판넬 거치고 스위치 거치고 라우터 2, PC2. 자, 이렇게 돼서 자, 이쪽에 있는 망과 이쪽에 있는 망을 서로 통신이 되게 만들게 하겠다. 변경 전하고 바뀐 게 별로 없네요. 바뀐 거 봤더니 뭐예요? VLAN이 있네요. VLAN. 그래서 자, PC1, PC2 그리고 스위치 1의 VLAN 10번. 자, 이쪽에 IP와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집어넣는 게 있죠. 자, 서브네팅을 했으면 서브넷 마스크 값도 아마 바뀔 거고요. IP 주소도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 가로쳐진 거는 딱 봐도 인터페이스 번호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실제 장비 보고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감독관이 지정을 했어. 지정한 데 꼽아놓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이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 토폴로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라우터에서 이쪽으로 아까 PC2가 있었는데 라우터 2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통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룩백 10번을 주고 여기에다가 IP 주소를 주어줬습니다. /24라는 건 우리 서브넷 마스크가 255.255.0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는 알아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말고 배우고 나시면. 자, 어쨌거나 자, 스위치를 중심으로 이 유형은 자, PC1과 서버가 잡혀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이 스위치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PC에서 오는 선 하나, 라우터로 가는 선 하나 두 개만 꽂혔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스위치 포트 세 개를 쓴 거죠. 이게 하나의 특이점. 이쪽에 루프백 주소가 있다는 게 또 특이점. 자, 그리고 나면 또 특이점 볼까요? PC가 아닌 서버를 올렸다는 거. 아마 시험장에서는 얘가 PC를 줄 거예요. 왜? 서버가 따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줬다는 거. 자, VLAN 대신에 100번, 200번에서 두 개로 줄 수 있다는 거. 두 개로 줄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구성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에서 나가서 루프백으로 해서 핑 테스트가 동작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유형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진 않고. 자, 여기는 다이렉트 케이블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다이렉트 케이블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UTP 케이블 만들 때 다이렉트 만들려고 하겠죠. 아는 감독관들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부분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3유형을 한번 볼까요? 아우, 뭐가 엄청 복잡해요. 그렇죠. 자, 너무 복잡하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복잡하다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자, 제가 3유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거. 1유형 먼저 잡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잡아놓은 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2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2유형을. 잡아놓은 걸 제대로 잡아놨으면 어떻게 해요? 2유형은 살 좀 붙여서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잡히셨으면 어떻게 해요? 3유형을 살 붙여서 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유형 가장 쉽기 때문에 1유형을 가장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오셨을 때 연습 좀 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잔 하실 시간에 자, 내가 주 5일을 술을 먹어. 월, 수, 화, 수, 목, 금 술을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요일, 목요일 정도에 한 잔씩 하시고 어떻게 해요? 월, 수, 금은 그 시간 술 드시면 보통 한 2시간, 3시간, 4시간 드시죠? 그 시간을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손에 어떻게 해요?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이 손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들어와서 3유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자, 3유형에서 자,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게 DHCP 자동 할당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되겠죠. 자, 배우시는데 자, 망구성이 이쪽으로 살아나, 이쪽으로 살아나, 이쪽으로 살아나, 이쪽으로 살아나. 결국 스위치가 선 몇 개를 물고 있어요? 4개 물고 있어요. 라우터 1 쪽도 가고 2 쪽도 가요. 라우터 2 쪽에는 루프백 주소를 다시 줘놨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쪽으로 핑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쪽에 스위치에 달렸는데 단말이 연동되지 않은 네트워크다. 결국 단말 연동 안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VLAN 100번이 있고 200번이 있는데 자, 얘들을 세팅을 하고 VLAN 100번, 200번 세팅은 이제 다 할 줄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실 거 트렁크 라인이 이제 2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액티브와 스탠바이라는 게 생겨서 HSRP라는 놈이 생겼어요. VLAN 100과 200을 가지고. 자, HSRP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액티브와 스탠바이. 액티브는 뭐예요? 활동 이런 얘기죠. 스탠바이는 대기. 결국은 활동하는 라인이 있고 대기하는 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HSRP라는 거는 만약을 대비해서 길을 하나를 더 잡고 있는 거야. 예비로 길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 길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예비로 깔아놓은 도로로 빠져나가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다 보니까 HSRP 3유형이 나오게 되면 아마 감독관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 여기 선 뽑아버릴 겁니다. 뽑았는데 핑 테스트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쪽 라인으로 해서 핑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HSRP 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까지 다 끝내고 오면 자, 지금 토폴로지 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복잡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HSRP 설정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추가적인 건 여기인데요. DHCP 할당. 얘는 어차피 2유형에서도 나올 수 있고 1유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디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3유형에서 포인트는 HSRP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앞에 것만 잘 잡아놓으세요. 살 붙이기 넘어갈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3유형 토폴로지까지 쭉 살펴봤고요. 자, 아까 봤던 문제 표 1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정 범례로 나와서 자, 만약에 본사지사로 쪼갰다라고 하면 본사의 IP 할당 방법은 대역을 줄 겁니다. 사설 대역으로. 아까 사설 설정하지 말아 했으니까. 자, 네트워크를 할당해서 자, 라우터 1의 시리얼 IP와 이더넷 IP를 주는데 자, 이더넷 IP는 글씨로 써줬어요. 할당 네트워크의 마지막 IP를 써라. 게이트웨이 IP가 되겠죠. 자, PC의 NIC, PC의 카드에는 어떻게 해요? IP 주소는 할당 네트워크의 첫 번째, VLAN 10번에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IP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몇 번이고 두 번째가 몇 번이고 마지막이 몇 번이고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자 같은 경우는 공인대역 150, 150, 뭐 1.0 뭐 이렇게 줬대요. 근데 자, 몇 개의 네트워크로 서브넷을 분리해라. 결국 여기서 서브네팅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브네팅. 서브네팅하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네트워크를 할당해라. 4개로 분할을 시켰으면 어떻게 해? 분할된 것 중에서 첫 번째 거 얘를 할당해서 써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분할해 놓고 첫 번째 걸 쓰는 거고 자, 이 할당 네트워크의 마지막 IP, 첫 번째 IP에서 이렇게 IP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IP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못 뽑아내시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실격당할 수도 있겠죠. 왜? IP 주소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직 실격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실격은 안 시키지만 어떻게 해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서브네팅 가장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본 수업 들어가면 가장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듣고 잘 따라오시고 어떻게 해요? 가장 쉽게 알려드린다고 했더니 들으실 때 오 그래 막 이러세요. 그래놓고 뭐야? 돌아섰어. 아씨 해보려니까 안 되네? 이게 언제? 오늘이 아닌 내일 모레 그 다음날 이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면 바로 본인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내게 됩니다. 서브네팅. 서브네팅 어렵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과제에 대한 변경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자, 3과제에 대한 변경 내용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 많은 부분이 변경된 건 아니기 때문에 3과제에서 가장 큰 특이점은 시간이 줄었다는 거. 시간이 줄었다는 거. 가장 큽니다. 왜?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얘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꼽으셔야 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3과제 회로 조립에 대한 내용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자, 회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회로는 우리가 PNM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기능자에서 실제 나왔던 회로였고요. 자, 보면은 TP라고 해서 테스트 포인트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TP 포인트들 여러분들 파형 다 띄우셔야 됩니다. 파형을 못 띄우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하고 해서 들어와서 딱 구조를 봤더니 어떻게 해요? 이쪽에 나온 놈, 이쪽에 나온 놈 가지고 TP3 만들고 TP2 만들고 뭐 TP1, TP2 뭐 이렇게 해서 파형을 나오는데 결국은 IC를 거치고 나왔을 때 얘네가 어떤 파형 나오느냐 뭐 이런 거를 보게 되겠죠. 자, 근데 아무것도 없네요. 이건 뭐야? 회로도가 이럴 수 있어? 네, 지금은 이렇습니다. 블랭크가 생겼습니다. 빈 칸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이 빈 칸 채우실 수 있는 분 지금 보시면서 난 이 빈 칸 알겠다 하시는 분은 시험을 보셨거나 학원을 다니셨거나 아니면 진짜로 회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딱 봐도 이 부분은 발진부입니다. 발진부. 그래서 발진 회로에 대한 걸 빠삭하게 꿰고 계시면 이 부분을 아실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회로 뭐 답을 알려드리기보다 이름이 뭐냐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지만 어떻게 해요? CR 이상형 발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그리시고 어떻게 해요? 이대로 조립을 해서 파형을 다 띄우셔야 됩니다. 다 띄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띄우다 안 되면 뭐예요? 자,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여기 먼저 띄워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좀 유두리 있게 가셔야 돼요. TP1을 무조건 먼저 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면 TP2를 먼저 만들고 띄워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TP3까지 쭉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앞단을 가시면 되죠. 얘 먼저 꼽아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쪽 만드시면 되죠. 남는 소자 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물론 잘못 만드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령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하고 놓으시면 아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3가지에 대한 거 이제 난이도가 전부 다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기능장치고는 쉽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혼자 이렇게 공부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학원의 도움을 받으셔야지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